자, 16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잘 읽어야 돼. 상자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네.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는 빅피처를 생각할 때 13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어떻다? 이례적인, 그렇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13 이상이 되는 경우를 뺀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근데 뭘 잘못해? 그러면 이제 쌤이 경우의 수나 이런 거 구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사실적 접근. 그냥 감으로 하지 말고 특히나 봐봐. 0, 1, 2, 3, 4, 5 있잖아. 상자가 3개라 했잖아. 습관적으로 있잖아. 상자를 갖다가 뭐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런 식으로 쓰는 습관을 가지면 되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 그 다음에 분류. 앞으로 쌤 뭐 경우의 수 설명할 때는 100번도 넘게 얘기할 건데 요것만 정확하게 잡히면 거의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13 이상 되는 경우의 수를 뺄 거잖아. 맞지? 근데 A에 13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B에 13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C에 13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에 1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라고 하자. 그럼 B에 1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다시 A에 1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해봐. 네. 그럼 B에 1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당연히 두 가지. 그게 바로 대칭성.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A에 13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A에 1, 3, 4, 5가 들어가면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A에 1, 3, 4, 5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A에 1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방금 찾은 게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잖아. 근데 B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그럼 A에 1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중에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대칭성.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때 경우의 수랑 결국은 더하기 곱하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곱하기의 뿌리는 결국 대칭성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가보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전체 빈상수가 중복 그건가? 중복수냐? 중복수냐? 그쵸?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게 헷갈리지. 뭐가 헷갈리냐면 3의 5승일까 5의 3승일까? 상자 3개는 가만히 있고 5개를 넣는 거니까 3파이라고 적었는데요. 오케이. 잘하셨고 일단은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제일 쉽게 설명하면은 선택권을 누가 가졌냐를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쌤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런 좀 관념적인 표현보다는 직접 쓰고 직접 수용도를 그려보는 게 이해하는 데 최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5 그리고 항상 이렇게 수용도를 그릴 때는 여기 펼칠 때는 뭡니까? 선택권을 가진 애들이 펼치거든. 그럼 봐봐. 지금 일단 1, 2, 3, 4, 5가 선택권을 가졌다고 하자. 맞나? 그럼 1이 선택해. 그건 무슨 상자? A 상자 또는 B 상자 또는 C 상자. 맞죠? 그럼 1이 A 상자를 선택했다 쳐봐. 그럼 2는 역시 A, B, C 뭐 이렇게 다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죠? 아무 문제 없잖아. 네. 오케이? 그럼 요 3개. 가지가 3개씩 뻗어나가니까 또 곱하기 3. 또 곱하기 3. 이렇게 따지면 뭐에 몇 승 됩니까? 3에 5승 되겠죠. 오케이? 근데 5에 3승 가끔 헷갈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5에 3승이 되려면 A, B, C 해놓고 1, 2, 3, 4, 5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래놓고 또 A가 1인데 이것도 1, 2, 3, 4, 5가 된다 쳐봐. 뭔가 이상하지. A 안에 1이 들어가 있는데 B가 또 1을 뽑는다? 말이 안 되잖아. 알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해야 경우의 수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합이 이제 13 이상 그랬으니까, 합이 13인 경우의 수, 14인 경우의 수, 15인 경우의 수, 다 구해보면 되겠네. 맞죠? 이거 역시 어떻게? 사실적 접근과 대칭성. A, B, C. 합이 1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무조건 2를 제외한 1, 3, 4, 5 들어가면 13 되는 거 맞죠? 네.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사실적으로 A에 13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1, 3, 4, 5잖아. 그러면 2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으니까 A에 1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 두 가지였잖아. 근데 B에 13이 들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몇 가지일 것이고 두 가지. 두 가지일 것이고 두 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6 된 거고. 그러니까 14가 되는 경우. 14가 되는 경우는 역시나 1만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또 막 요새 용어로 그런 걸 뇌피셜이라 그러지. 맞나? 뇌피셜로 하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 그럼 1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A가 14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지. 그럼 대칭성 이용하면 또 6가지. 근데 15 같은 경우에는 또 A에 그 단어야 15잖아. 맞죠? 그럼 이제 다른 데 넣을 게 없으니까 이거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A에 다 넣거나 B에 다 넣거나 C에 다 넣거나 그 세 가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네가 좀 안 익숙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네 풀이에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파이 5대 있고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3p 2대 있고 3p 2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란 결국은 덧셈 곱셈이다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잘 안 써요. 오케이? 이렇게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칭성 고려해서 잘 세고 잘 곱하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오케이? 이해됐죠?